한류의 영향으로 아시아 남자들 중 한국 남자가 최고로 떠오르는 추세입니다.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고 타고난 피부가 좋은 편인 한국 남자는 외국 남자들에게 여성스럽다는 질투 어린 비난을 받곤 하는데요. BTS 군 복무에 대한 뉴스에 남자답지 못하고 여리여리 예쁘기만 한 남자들이 나라를 지킨들 군사력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비하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는 세계 육군 순위 3, 4위, 세계 군사력 6위의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 소리인데요. 한국의 20대 이상부터 60세 이하 남성 중 19, 그러니까 275만여 명은 군용 소총을 조작 정비할 수 있고 조준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역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명령 체계를 이해하며 이에 따라 사격, 수류탄 투척, 각계 전투, 수경, 경계 근무, 진지 구축 등을 바로 수행할 수 있죠. 길거리에서 당장 남자 10명을 모집해 임무를 하다라면 분대장의 명령에 따라 전장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소총수, 의무병, 통신병, 전차병, 탄약병, 포병, 공병 등의 각종 병과 출신의 부사관과 고급 부사관 중위, 대위 출신의 위관 한두 명의 영관급 장교, 장성급 출신 전역자까지 모두 한국의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남자들입니다. 예비군 훈련 교관들은 현역병들보다 예비군들이 더 잘한다고 말하곤 하는데요. 매년 예비군 훈련을 통해 지속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예비군은 북한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들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예비 전력입니다. 대한민국 예비군 전력들은 육군의 전차를 포함하여 국군의 모든 전력을 실용적으로 운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총만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비군 전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예비역 중에는 특수전 수행 능력자들도 많은데요. 이것은 전쟁 발발 시 화기와 탄약만 보급되면 누구든지 시가전에서 기본적인 게릴라 활동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전에서는 정규군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데 한 국가에서 1000만 명 이상의 남성들이 당장 무장하고 명령 체계에 따라 조직적인 무력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국 예비군들에 대해 훈련 기간이 짧다고 과소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보다 국군의 수준이 뒤처졌던 베트남전에서 한국인 파병 부대가 미 정규군보다 평균적으로 우수한 활약을 펼쳤던 사례는 한국인들이 타고난 전투 민족이라는 것을 입증해줍니다. 바로 작년 2020년 백인 경찰의 과잉 행위로 흑인 남성이 사망한 사건으로 미국 내 인종차별향의 시위가 140여 개 도시로 확산되며 방화와 약탈로 번졌을 때 SNS에는 루프 코리안들이 필요하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제목의 총기로 무장한 한인 남성의 사진은 약 1만 1000건의 좋아요를 받았는데요. 이 같은 사진 및 게시물들의 해외 네티즌들은 우리는 지금 더 많은 루프 코리안들이 필요하다. 한인 상인들은 1990년대 LA 폭동에서 자신의 가게를 스스로 지켜냈다. 루프 코리안들이 어벤져스보다 낫다.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루프 코리안에 대해 한국처럼 전 국민이 군대 가는 건 좋은 듯. 중국인들도 배워서 뭐 사건 좀 생기면 먼저 튀려고만 하지 말아라. 니들 지역 경찰도 관리가 안 되는데 자기가 나서서 가족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 사건으로 한국은 미국 백인들의 존중을 얻어낸 거다. 한국은 전 국민이 군 복무하잖아. 우린 총도 못 만져봤는데. 이건 진짜 인정해야 된다. 화교들은 저렇게 단결 못할지도. 우리 중국인들도 한국인을 배워야 합니다. 이건 진짜 한국인들 존경해야 함. 미국이 불안한 주된 원인은 흑인이랑 멕시코인들 때문임. 다 쫓아내야 안정을 찾을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죠. 60여 년 동안 전투 대비태세인 한국은 똑똑한 머리, 사병에게도 부여하는 전담 임무, 기질적인 특성까지 가미되어 짧은 복무 기간에 비해 실효성이 큽니다. 한국 남성들은 스스로의 능력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징병 입대로 거부감을 품은 60만 명의 정규군을 뒷받침하는 310만 명의 예비군이 포함된 한국군의 시너지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예비군은 인생 최악의 인연으로 규정할 정도로 군에 대한 미묘한 감정을 가진 자들로 때로는 그리워하지만 절대로 군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제대 후에는 장성도 무서워하지 않아 불량스러운 복장으로 나무늘보처럼 늘어져 있는 예비군들도 사격 때만은 열심히 임하는데요. 한국인들은 딱히 장비발도 안 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칼빈으로 0점 사격하고 오조준으로도 잘만 맞추는 명사수 기질이 다분합니다. 전투 게임에서는 한국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명성을 가지고 있죠. 단지 사격만이 아니라 전투체계나 작전을 순식간에 떠올리고 실행하는 것에 익숙하고 매우 유능한 예비군은 느슨한 태도로 종종 비난받지만 조기 퇴소 이벤트 때는 능력치가 상승하여 표적지를 보면 CIA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백발백중 사격 솜씨를 뽐냅니다. 실제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상식을 뒤엎고 현역 군인과 비등한 전투력을 보인 예비군들 역시 빨리 집에 가겠다는 일념으로 작전에 응했습니다. 또 언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M60 주특기 교육 중 현역 조교가 예비군과 시비가 붙자 현역 조교가 예비군한테 M60 분해는 할 줄 아십니까? 라면서 도발한 것이죠. 예비군은 가볍게 비웃으며 M60 총기 일반 분해는 물론 특수 분해까지 해버리는데요. 그 대결을 지켜보고 있던 예비군들과 현역 조교들은 손이 너무 빨라 잘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총기 분해 조립을 마친 예비군은 자, 이제 네가 다시 결합해봐라 라고 말했는데 예비군을 도발했던 조교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며 예비군들의 무서운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한국 예비군의 무서움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그렇다면 한국군은 얼마나 강한가?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한국이 가공할 군대를 가지고 있고 동아시아의 군사 강국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몇몇 글에서 수차례 언급됐듯이 이 사이트의 몇몇 유저들은 한국 군대는 기껏해야 장난 수준이거나 혹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 없이는 별 볼 일 없다고 말했어. 물론 나도 일반 병사들과 부사관들의 생활 수준이 끔찍하다는 건 알고 있어. 그렇다면 한국군의 실제 강점은 뭐가 있을까? 라고 말하는 이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꾸준히 군대의 규모와 군사장비 기타 등등 방면에서 세계 10위 안쪽에 랭크되었고 무엇보다 병역 의무로 인해 모든 성인 남성이 군 복무 경험을 갖지 연간 GDP 총액의 2.6% 정도를 국방비로 지출하며 베트남전 당시의 한국군은 베트콩에겐 공포의 대상이자 남베트남군과 미군의 존경을 받을 만큼 최고로 효율적인 조직이었어. ROK는 바위처럼 단단하지. 내 말은 말 그대로 바위가 단단하다는 뜻이야. ROK는 그들의 권총을 들고 나갈 준비가 되었어. 그들은 너를 들썩이게 할 거야와 같은 반응들로 한국 군대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예비군의 존재는 대한민국 비밀병기 영순위로 꼽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들의 희생과 노고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과 예비군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